피부는 눈으로 보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피부 발진이 있을 수 있겠고, 최근에는 이제 표적 치료제나 새로운 기존의 항암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여드름양 발진 같은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손발톱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발을 주로 침범하는 손발 증후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소 침착이라든지 색깔이 오히려 빠진다든지 이런 색소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항암제들이 보통 피부의 항상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제 면역 항암제나 이제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한 90% 환자에서 피부 발진을 이제 경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단서가 되는 것은 이제 항암 치료 후에 이 증상이 악화되었는지, 기존에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악화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항암 치료 보통 부작용은 2에서 길게는 한 6주 사이에 제일 많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안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은 항암 부작용을 일단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표적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기전 자체가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 기전들이 피부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 경로이기 때문에 이 경로가 차단됨으로써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또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들을 이제 오랫동안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보다 암 환자분들의 생존율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투병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에 따라서 피부 발진도 더 많아졌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항암제에서 나타나는 손발 증후군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나타나는 표적 치료로 인한 손발 증상이 조금 이제 구분되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피부가 이제 빨갛게 되고 손발이 빨갛게 되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이제 갈라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고요. 표적 치료제로 인해서는 손발톱 주위에 한해서 이렇게 피부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고름이 나온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표피의 재생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제 특정 부분에만 물리적 그 자극에 의해서 굳은 살 같은 것들이 또 특이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중증 약물 발진으로 분류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든지 독성 표피 융해 괴사 용해라든지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질환이지만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중증의 부작용이고, 향후에 이제 좋아지시더라도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증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든지 독성 표피 괴사 용해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전신의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중증의 이제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도 굉장히 이제 입원 치료를 한 다음에 중증 화상에 준해서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벗겨지고 이제 심각한 합병증이 또 예상이 되고, 때로는 이제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중증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항암제의 용량을 줄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연세가 드시면서 피부 장벽의 기능 자체는 감소하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부작용을 더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피부 장벽과 관련된 부작용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피부 건조증, 가려움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령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겠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표적 치료제 중에 피부암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진 그런 표적 치료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피부색이 조금 어두운 분들, 그런 분들은 원래도 이제 멜라닌 생성이 활발히 일어나던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서는 색소 침착과 같은 이제 부작용이 더 생길 수가 있겠고, 기존에 이제 약간 이제 아토피 소인이라고 해가지고 아토피 피부염까지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부 장벽이 이제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분들은 또
그와 관련된 또 부작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무래도 피부가 예민했던 분들 또는 피부 질환의 과거력이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알레르겐의 이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미리 사전에 피부과 이제 항암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피부과에 가셔서 관련된 상담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손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미리 피부과에 방문해서 손발 관리를 미리부터 시작하면은 증후군의 증상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피부과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방사선은 직접적으로 저희 DNA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부에 독성 작용이 많이 나타나고요. 초기에는 홍반이라든지 건조감, 그다음에 피부 균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후유증처럼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한 3개월 이후부터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만성 방사선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라든지 섬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주 드물게는 피부암도 후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습제가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또 암 환자분들 중에 이제 고령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 습관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루에 한 2, 3회 정도 보습제를 꼭 사용해야지 피부의 독성을 최소화하고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암제에 따라서 이제 광과민성이라든지 광독성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 이제 햇빛에 예민하지 않던 분들도 햇빛을 쬐게 되면은 이제 피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모자는 당연히 이제 꼭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햇빛 차단도 되고 일단 물리적으로 이제 보호도 될 것이기 때문에 모자는 이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 또 피부 부작용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색소 침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색소 침착에 또 크게 관여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자외선 노출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여러모로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는 바로 눈에 드러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적으로도 이제 고립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고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힘겨운 항암 치료,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투병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로 인해서 피부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하시고 우울하시고 두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피부 부작용에 대해서 조기에 이제 발견을 하고 같이 관리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피부 증상 관리와 치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